대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자,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S&P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국내 코스피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지난 10년 동안의 꿈을 꿨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급락하게 될 것이다. 11월 14일 날 36,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여기 나오죠. 비트코인이 급락할 것이다. 자, 11월 17일입니다. 11월 17일. 자, 여기 보시면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163편, 비트코인이 급락하게 될 것이다.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할 때입니다. 마이애미 전선 트럼프의 딸 이방카와 마이애미에서 먼 훗날 만나게 될 것이다. 이방카가 나한테 제안했던 12,000달러의 비밀, 12,000달러, 12,000달러, 12,000달러 세 개의 전선을 사수해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11월 17일 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2달 전에 이야기했던 게 제가 36,000달러까지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36,000달러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급등이 왔죠. 급등이 오고 난 다음에 지지부진하고 못 올라갈 때에 이날 작전 세력들 중에 가장 큰 형님이 단합을 했다. 전 세계에 깔려져 있는 작전 세력들을 암암리에 지네들끼리 다 연락을 해서 일시에 단합을 해서 주가가 끌고 올라왔다 라고 제가 이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날도 이야기했고, 자, 이 꿈속 이야기, 오늘은 꿈속 이야기 몇 편이 되나요? 176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질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들 보시면 이거 뻥카다. 서로 뭐 바이든하고 지금 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서부터 시작을 해서 각 나라의 대통령 총리들이 지금 푸틴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바이든도 지금 2번에 걸쳐서 상담을 했죠. 거의 1시간 가까이. 그리고 또 이제 며칠 후에 있으면 마지막 전화 상담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뻥카로 끝날 것이다.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현상으로 끝나고 그냥 암암리의 무마가 될 것이다 라고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다. 이건 전쟁으로 이어질 확률은 적다라는 게 보통 사람들, 그리고 기존의 언론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같은 논평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저도 러시아가 설마 전쟁까지 이어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내가 푸틴이라고 그러면 저는 전쟁 일으킵니다. 내가 푸틴이라면 나는 100% 전쟁합니다. 왜? 이 기회를 놓치면 러시아는 구소련의 영광을 되찾기 힘들다. 그게 푸틴이 러시아에서 장기 집권을 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뭐 베델리프인가 누군가 자기 바로 밑에 쫄따구 하나 있었죠. 쫄따구를 몇 년 전에 대타로 만들어서 대통령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몇 년 동안 뒤에서 물밑 작업하다가 다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푸틴이. 러시아에서도 반대파 세력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파의 세력들의 힘, 저 독재, 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걸 뒤집어 엎고 푸틴이 다시 재선을 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구소련의 영광을 다시 복원해라 라는 게 러시아 국민들의
열망이고 국민들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푸틴이 장기 집권을 하던 독재를 이끌든 어떻게 됐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저 사람 배짱이 있다. 저 사람이라면 구소련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 러시아 시민들 가슴속 밑바닥에는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푸틴이라면 저는 100% 전쟁합니다. 저는 미사일 쏠 거예요. 내가 푸틴이라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힘이 국력이 받쳐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이 시장이 바이든이 뭐라 그랬어요? 스위프트 너 국제결제 송금 그거 막아버리겠다. 마지막 비카드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생겼어. 유럽으로 넘어가는 소유관 이거 막아버려. 결제 못해. 물론 비트코인이라는 게 생겼다라고 해서 이 엄청난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스위프트 막아버리면 이거 엄청난 금융시장에 풍락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왜 비트코인이 꼼짝도 안 하냐고. 그런 엄청난 일이 앞으로 벌어질 텐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은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거냐?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입증이 된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라는 이 달러,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불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들어졌는데, 미국이 지금 쥐고 움직이고 쥐락펴락하고 있으니,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 힘을 못 쓰는, 너가 태어난 목적이 없는, 목적이 있는 놈이 이런 목적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힘을 발휘를 못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앉아가지고 그걸 꽉 움켜쥐고 앉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며칠 전에 올랐던 게 애플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의 주가가 그날 20% 올라서 비트코인이 급등했다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하고, 비트코인이 오늘 S&P가 올랐으니까 비트코인이 오르고 S&P가 떨어져서 비트코인도 떨어졌다라고 매일 언론으로 호도를 하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큰손, 이 월가 애들의 엄청난 음모, 이 작전이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이 탄생한 목적이 금융시장에 대한 거대한 반대 세력, 저항, 항거, 달러에 대한 불신. 그래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엄청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걸 미국이 양쪽에서 다 적극적으로 이용해 먹으면서 달러를 소각적전을 하고 비트코인으로 김밥 말아먹기를 하고 급등하는 것을 언론으로 호도를 하면서 힘을 모가지를 쥐고 있으니까 못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한 판단을 올바로 내릴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유튜버들도 몰라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가상화폐 시장에 큰 작전 세력들이 심어놓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후원금 내주고 으쌰 해주는 유튜버들이 대한민국에 그 뿌락치들이 있다. 자, 이제 꿈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176편. 저는 오늘 새벽 꿈속에서 엄청난 굉음을 내고 하늘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봤습니다.
본 게 아니라 꿈속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하늘에서 소리를 들을 때 실체를 눈으로 꿈속에서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90% 하늘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실체를 눈으로 꿈속에서 보지는 못했어요. 어제 미사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굉음을 내는, 그러면서 빵 하고 터지는 이 굉음을 2번 저는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꿈속 이야기를 연재를 하면서 실물로 보지를, 꿈속에서 미사일이 터지는 거를 눈으로 보지 못해서, 저도 인간이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100% 터진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은 100% 터진다라고 제가 확신은 못해요.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꿈속에서 분명히 2번 엄청난 굉음이 터지는 소리를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이게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는구나 라고 100% 이런 꿈을 꾸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로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꿈에 나왔는지는 모르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이게 꿈에 나왔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꿈에서 보여준 것뿐이지, 푸틴이 100%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꿈속에서 이야기해 준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굉음을 저는 들었기 때문에, 내가 푸틴이라면 나는 100%가 아니라 1000% 이 하늘이 내려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푸틴이라면. 왜? 푸틴이 정권을 수십 년 동안 반대 세력들의 힘을 누르고 그 자리에 앉아서 러시아를 다스리는 그 강력한 힘은 바로 국민들의 열망이 옛 소련의 영광을 다시 복구해라 라는 게 시대 정신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힘까지 얻었어요. 왜? 오일이 급등하고 가스가 급등을 하고 엄청난 국민들의 열망과 바로 뒤에 경제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자본줄이 생겼다. 그래서 제 객관적인 판단은 어제의 꿈속 이야기가 엄청난 경험으로 2번 터졌는데 전쟁이 터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나 같으면 나는 100% 목숨을 걸고 전쟁을 터뜨린다. 이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의 성격입니다.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 이게 운명이 이 푸틴과와 같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대한민국도 터질 거 아닙니까? 터지게 될 때 저는 100% 전쟁을 일으킵니다.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북한을 흡수 통일을 하든 강제로 통합을 하려고 하든 그런 절대절명의 기회가 올 때에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나는 100% 기습작전으로 북한을 밀어붙인다. 전쟁을 일으킬 놈이다. 라는 게 제 성격입니다. 온순할 땐 굉장히 온순해도
끝에 가서 오노의 입장이 대통령이라는 그런 엄청난 지책이 만약에 나 같은 놈에게도 만약에 주어진다면 나는 푸틴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문제, 이거 종결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미 종결이 벌써 났어도 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통일이 안 될까요? 바로 정치적이기 때문에 이 정권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보수와 진보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이유, 바로 정치권 때문에 그래요. 그놈들이 자기네들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이 살아남아 있어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올바른 일이 아니죠.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올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오늘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176편 나는 꿈속에서 미사일의 굉음을 들었다. 세계 대전은 3차 대전은 터지는 것. 3차 대전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3차 대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언제든지 바이든의 얘기대로 미국과 러시아가 총구를 겨누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3차 대전으로 바로 이어진다. 그럴 확률이 없지는 않다.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는 어제 꿈속에서 분명히 엄청난 굉음의 소리를 내고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그 엄청난 소리를 나는 꿈속에서 어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꿈속 이야기를 그것으로 176편을 포스트로 쓰지 않고 그냥 동영상으로 녹음을 하기로 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었던 거 꼭 명심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기업 반성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다. 국민기업 관성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